한부모 세대 중 싱글맘 월수 10만엔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일본 뉴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부유층과 중산층, 빈곤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빈곤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기아나 영양실조는 물론이지만 교육 격차, 의료 격차, 성차별 등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또한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기아 상태에 빠지거나 의료도 받을 수 없는 등 생활 자체를 유지해 가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며, 상대적 빈곤은 그 나라의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을 밑도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나쁜 면에서는 서로 앞서려고 바둥거리는 관계인 한일 양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친하다고 자랑하는 미국 역시 2019년 기준 18%로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식 사회복지로 대표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10% 아래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17.6%였던 2017년 이후 줄곧 개선되어 2021년 15.1%까지 낮아졌습니다. 2018년 기준 일본의 빈곤율은 15.70%로 선진국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높은 비율이며, 한부모 세대의 빈곤율은 50%라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인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일본 정치인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7월 5일 겐토샤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는 월 수입 10만엔, 음식조차 살 수 없는 빈곤 싱글마더의 장절,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생노동성 2021년도 전국 한부모 세대 등 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세대는 134만 4천 세대, 그중 모자 세대 119만 5천 세대, 부자 세대 14만 9천 세대로 압도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조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자 세대의 경우 이혼 79.5%, 사별은 5.3%, 한편 부자 세대의 경우 이혼 69.7%로 다르지 않지만 사별은 21.3%로 모자 세대의 4배 정도입니다. 부모의 취업 상황을 보면 모자 세대에서는 86.3%, 부자 세대에서는 88.1%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 세대에서는 정규직이 48.8%로 과반수를 밑돌고 파트, 아르바이트가 38.8%로 40%에 육박합니다. 반면 부자 세대의 경우 정규직이 69.9%인 것에 비해 파트, 아르바이트가 4.9%로 이 차이는 수입면에서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모자 세대의 경우 어머니의 일에 의한 수입은 평균 236만엔, 기타 수입을 포함해 272만엔, 한국돈 2,500만 8,768원. 부자 세대에서는 아버지의 일에 의한 수입은 평균 496만엔, 기타 수입을 포함해 518만엔, 한국돈 4,762만 6,992원으로 배 가까이 수입 차이가 납니다. 싱글마더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매우 높아 60% 정도입니다. 아직도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의식이 뿌리 깊고 결혼, 출산 타이밍에서의 취업 계속률은 50% 정도. 육아가 일단락되어서 재취업할 때는 비정규직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악영향을 싱글마더는 제일 먼저 받고 있습니다. 모자 세대의 수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면 일에서의 수입은 평균 236만엔이지만 중앙값이 되면
200만엔, 월 환산 16만엔, 한국돈 147만 1104원 정도가 됩니다.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은 월 13만엔, 한국돈 119만 5,545원 정도인 것이 모자 세대의 정확히 중간입니다. 또한 하위 25%가 되면 일에서의 수입은 115만엔, 월수 9만 5천엔과 10만엔을 밑돕니다. 모자 세대가 약 120만 세대이기 때문에 30만 세대 정도는 일에서의 수입이 월 10만엔 이하인 상황입니다. 총무성 2022년 가계조사 가계수지편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이 2명 생활에서는 집세나 광열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내면 그것만으로 10만엔, 먹을 것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후생노동성 피보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월 시점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 세대는 65,021세대, 모자 세대의 20세대 중 한 세대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환금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친족의 부양에 들어갈 수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친족이나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가거나 케이스 워커와의 정기적인 면담이 있거나 하는 등 여러모로 귀찮은 일도 있어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신청을 미루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주일에 3일 6시간 노동으로 8만 5천원 받고 있다. 싱글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은 주 5, 6일 8시간 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월급이 1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더 일하면 될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외국인이나 부정수급하고 있는 생활보호 수급자, 파친코의 보호비를 사용해 버리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을 그만두고 모자 가정에 배분하는 것이 좋다. 세금은 미래가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 없습니까? 보육원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파서 장시간 근무가 어렵습니까? 직업훈련을 받거나 뭔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공서에 상담하러 가서 수당을 받으면서 자신의 스킬업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빈곤한데 아이의 친권을 취하는 것이 잘못이다. 돈벌이 수단을 익힌 후 친권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90% 이상의 친권을 주고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 판결의 본연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힘든 것은 알겠지만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이 6명 중 1명인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싱글마더는 빈곤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공적 지원을 받아 수입 나름의 생활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있다. 모자 세대의 원인 비율은 이혼 79.5%, 미혼모 8.7%, 사별 11.8%이기 때문에 거의 90%의 아버지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싱글마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선은 아버지들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보호는 그 후 일이다. 이상입니다.